안녕하세요. 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비성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이라는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무허가 건축, 건축물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등 다양한 위반 사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달라지며 감경 및 가중사유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 제80조와 관련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계산 방식, 감경 사유, 감경 및 가중사유, 관련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입니다. 건축법 제80조에 이행강제금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이렇게 일반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주요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에 의거해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본 공식은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이 이걸 찾아서 거기에 50%를 곱하고 위반 면적을 확인해서 곱해주고 그 다음 위반 비율에 의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산정 방식은 지침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해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실한 내용은 각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에 위반 비율이 있었는데요. 그 위반 사항에 따라 위반 비율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은 인허가 관청 허가 없이 건축된 경우로서 위 기본 공식에 적용되는 위반 비율은 100%입니다. 용적물 초과는 건축물이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의 입체적 면적을 규제하기 위하여 허용된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로서 기본 공식에 적용되는 위반 비율은 90%입니다. 건폐율 초과는 건축물이 용도 지역별로 평면 면적을 규제하기 위하여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로서 기본 공식에 적용되는 위반 비율은 80%입니다. 무신고 건축은 임의대로 건축한 경우로서 위반 비율은 70%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으로 위반 면적이 100평방미터이고 해당 지역의 시가 표준액이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위 기본 공시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100만원이 시가 표준액이죠. 에다 50% 곱하고 위반 면적 100평방미터를 곱한 다음 무허가 건축이 위반 비율이 100%이므로 100%를 넣어서 계산하면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 표준액 값을 구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 가격을 조회하는데요. 일사편리 사이트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 알림이 사이트가 링크가 되어 있죠. 여기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 시가 표준액 확인 방법은 위텍스 지방세와 관련된 사이트죠. 위텍스 사이트에서 지방세 정보 아래에 지방세 정보 아래에 시가 표준액 조회가 있습니다. 그 조회에 들어가서 해당 건축물의 번지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공시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금액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행강제금은 그 가중사유가 있고 감액해주는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가중사유로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 금액의 최대
50%까지 더해서 가중이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감경사유로서는 기존의 소유자가 위반 행위를 하고 난 후에 매매 등으로서 새로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즉 새로운 소유자가 직접 위반은 하지 않았으므로 감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반 건축물 내에 임차인이 있어서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감경 사유는 사용 승인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던 위반 사항이 나중에 사용 승인, 즉 허가를 말하겠죠. 사용 승인한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도 감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경 사유 등입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소개합니다.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의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요. 그 뒤에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에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그 위법상을 해소하러 향후에 적법하게 사용하라는 취지이므로 기존에 이행할 이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경우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주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 강제가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제재의 수단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 시에는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 횟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사전에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나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위반 건축물의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나 그 효용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경제적 손실을 상회하게 되면 위반자는 그냥 이행강제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물 붕괴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건축법의 준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이행강제금의 계산 방법과 감경 사유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